들어가 보죠. 첫 번째 종목은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현대모비스의 예. 27만 1,500원의 비중 30%입니다. 현대모비스 27만 1,500원에 30%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매수하신 지는 조금 지나신 것 같은데,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올 초인가요? 아닙니다. 작년 7월경쯤에 매수를 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추매를 해가지고 좀 낮춰놨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다 자, 보니까 예. 비중이 좀 높아지고. 네, 자, 네, 지금 그래서 보면은 20만 6,500원에 이렇게 장을 마쳤는데, 굉장히 지금까지 답답하셨죠? 네, 한번 제가 매수하고 나서 한번 제 매수가 정도로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비중이 이것보다 더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비중을 일부 축소를 하고 일부 줄이고 그리고 이제 더 갈 줄 알아 30만 원까지 봤는데 근데 30만 원은 안 되고 그냥 제 매수가에서 계속 또 떨어지더라고요. 네, 아이고 얼마나 아쉬우셨을까요? 게다가 올 한 해 참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거의 대부분이 힘을 잘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제는 곧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계속 있었는데 계속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답답하신 분들 정말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현대모비스 지금부터 과연 매수하신 가격 정도까지 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전망 한번 알아보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자, 현대모비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현대차나 모비스나 지금 자동차 관련된 이야기 언제쯤 본격적인 상승 나올까 기다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소비 둔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제 늘 소비자 물가 안에 재화가 있고 서비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재화 부분은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우선 자동차 같은 큰 재화들은 좀 사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TV, 가전, 세탁기들이 되겠죠. 가전 제품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년에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경기 침체 국면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평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과연 현대차의 기아차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현대모비스의 우선 수주잔고의 내수 비중을 보게 되면 76%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현대모비스의 내수 비중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주잔고는 36조 정도가 있습니다. 현대차가 40%가 좀 넘어가고 기아 자동차 그 외 종속회사들이 이제 31% 정도가 되는데 지금 어쨌든 안정적인 매출은 분명히 갖고 있으니까 실적 부분은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답답하거든요. 이제 매번 이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 현대모비스 지금 밸류를 보시게 되면 6배예요. 네. 6배에서 7배 정도 사이인데 정말로 주가가 비싼 편이냐, 내년에 경기 침체로 간다고 해서 수주잔고가 없어지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판매 대수가 감소할 거라는 전망치가 나왔는데 3% 감소입니다. 판매 대수 3% 감소. 그만큼 전기차가 됐든, 그리고 전기차만 만드는 건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내연기관차도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고가 브랜드 차량 현대차에서 나오는 제네시스 같은 거 잘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저는 너무나 평이 좀 박한 것 같아요. 말은 전기차의 시대가 도래하고 앞으로 계속 성장 모멘텀을 가져갈 것이다 했는데 소비 둔화와 맞물리면서 좋지 않을 것이다. 이 현대차 그룹주와 기아차, 특히 요즘에 기아가 부침이 상당히 많은데 이 평들인데 저는 일정 부분은 동의합니다만은 다른 섹터에 비해서 과연 요새 반도체 업황 같은 거 정말 안 좋지 않습니까? 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차는 약간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마음에 들어서 이제 차가 바꿀 때가 아닌데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차 좋아하시는 분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대다수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차가 오래 타고 고장 나면 바꿉니다. 이런 수요도 더 많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정말로 자금력이 풍부해서 1년 타고 바꾸겠다. 이러신 분들은 안 바꿀 수 있겠지만 차 바꾸는 수요. 지금 현대차에 보게 되면 사전 판매 예약 대수를 보게 되면 다 완판이에요. 네. 그런 부분은 없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단지 이제 현대모비스를 이야기할 때 우리 시청자님 기억나시겠지만 애플카 모멘텀이 있었죠. 그때 주가 이후에 퍼포먼스가 그때 너무 좋았죠. 이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큰 종목이. 이거에 대한 노이즈가 이제 조금 다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주가를 땡겨가지고 40만 5천 원까지 바로 보내버렸지 않습니까? 결국은 안 됐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 이후에 재공시를 하게 됐는데
관련이 없다. 결국은 말씀드렸지만 임직원 2명 구속됐습니다. 네. 굉장히 안 좋은 선례죠. 이 주가가 이제 만약에 그때 올라가지 않고 완만하게 올라갔다면 지금 현대모비스의 주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단계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님도 마찬가지고 눌림목 이런 데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높아진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타겟팅 범위가 단가가 지금 27만 원 정도 되시는데 멀어 보이지는 않으세요. 네. 단지 현대모비스를 움직이는 실적 부분은 문제가 없으니까 결국은 움직이는 요소는 모멘텀이 좀 붙어줘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자율주행이 좀 묻어줘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뭐 LG에너지솔루션 갑작법인 설립한 거 지분 인수도 했더라고요. HL 뭐 그린파워인가 네. 이렇게 되는데 49% 지분 인수를 했던데 여러 가지의 뭐 신사업 부분에 관해서 지분 획득이라든지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단지 모비스를 움직이는 중추적인 요소가 자율주행 쪽인데 내년에는 한번 자율주행이 올 때가 됐습니다. 네. 내년에 이제 경기 침체 국면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뭐 조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성장주 중에서는 자율주행이 올해 쉬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테슬라 쪽에서 어떠한 제품을 뭐 내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애플카 모멘텀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이 2년 정도의 프리미엄을 반영한다고 하면 자율주행 모멘텀이 내년쯤은 올 수 있다.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이제 현대모비스를 갖고 있으면 일장일단이 딱 있겠습니다. 단점도 있죠. 답답함. 아까 우리 그렇죠. 유창원님이 말씀하셨던. 근데 안정감도 있죠. 모비스니까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보유 의견을 드리고요. 단지 이제 반등폭은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지금 기준에서는 27, 8만 원 정도가 반등폭이에요.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에도 실적이 떨어진 쪽은 아니니까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자율주행 모멘텀이라든지 애플카 모멘텀이 뭐 LG전자 쪽만 아니고 현대차 그룹주에도 좀 오기를 이렇게 좀 기대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아마 자율주행 이야기가 나오면 모비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네. 아무래도 부품 쪽이긴 하지만 전장 부분에 관해서 대표적인 종목이니까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조금 더 목표가를 선정해달라. 이 부분은 자율주행 모멘텀이 좀 나오고 파급력의 크기를 보고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보유 단가까지 계속적으로 홀딩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소장님 현대모비스 갖고 계시면서 올 한 해 참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이 종목 희망을 놓을 종목이 결코 아니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안정감이 있는 종목이죠. 게다가 또 내년 되면 자율주행 관련된 또 기대감이 주가에 또 묻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승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요 지금 매수한 평균 단가 27만 원, 28만 원 요 정도까지 일단 생각해 보시고 내년도에 자율주행 관련된 기대감 본격적으로 이슈로 떠오를 때쯤에 그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 주가를 새로 세워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가까지 기다려보자. 이런 결론을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되셨죠? 네, 뭐 하나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여쭤보시죠. 예, 거기 정몽구 회장하고 정유선 회장 지분이 정유선 회장이 지분이 적어서 예. 이게 뭐 순환 출조를 없애고 그다음에 정유선 회장 지분을 더 늘리려면은 글로비스를 주가를 올려가지고 한다고 하고 그런 설들이 많아서 주가를 네. 누른다는 얘기도 한간에는 그런 이제 유언비어겠지만은 어떻든 네. 그런 소문이 있거든요. 걱정이 좀 되시는군요. 자, 잠시만요. 그래서 거기에는 네네. 영향이 없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겠습니다. 자, 정유선 회장 지분 관련해서 또 우려감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쪽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실제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뭐 아무래도 뉴스플로우를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올해 네. 1월에 있었어요. 예, 저도 들었거든요. 네. 기억력도 지금 시청자님이 엄청 좋으신 것 같아요. 종목에 관심을 갖는 건 좋고요. 이제 현대 글로비스 문제 이야기하겠죠. 오버행 이슈가 좀 사라지느냐. 예. 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 부분이 일감 몰아주기 부분이었거든요. 솔직히 네. 말씀을 드리면. 근데 그 부분은 정리가 좀 됐고요. 이제 소문에 증권가에 이렇다 카더라 이런 찌라시들이 돈다고 했는데 이런 지분 쪽으로 어떤 주가가 부각되고 이런 부분이 현대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플카 모멘텀이 묻었을 때 한번 실수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걸로 불공시로 이런 인한 부분들의 주가 견인차 역할을 하는 부분은 좀 저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네. 왜냐하면 조심을 더더욱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식이 이제 기대감을 갖고 올라가는 쪽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의 질문이 분명히 타당하고 이해는 되지만 현대차 그룹주에서 다시 한번 이런 이슈들이라든지 아까처럼 예전에 애플카도 마찬가지고 지분
지분에 관한 거, 모비스라든지 글로비스 이런 부분들, 오버행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찌라시로 그냥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자율주행이 묻으면 현대모비스는 솔직히 말씀드려 3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직도 밸류가 싸고 뭐 PR에서 주식이 숫자 노름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단지 이제 실적이 좋은데 모멘텀 부재라고 해석을 하는 게 가장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쯤이면 충분한 설명이 되셨겠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죠. 네, 다음에 또 궁금한 종목 있으면 바로 전화 주세요. 네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전화 종목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역시 전화로 받다 보니까 궁금증이 있는 점은 뭐 다 해결이 가능해지네요. 이렇게 여러분 언제든지 저희에게 전화로 종목 진단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02-325-8200, 02-325-8200 언제든지 전화는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죠. 자, 그럼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신혜석 캐스터 알려주실까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아네스님이고요. 종목은 한화솔루션 53,000원에 10% 들고 있는데 단기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한화솔루션 태양광 관련주죠. 오늘 CS윈드 같은 풍력 관련주와 함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좋은 흐름 가져갔는데요.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 한화큐셀이 미국의 발전소용 에너지 저장 장치죠. ESS를 7대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오늘 주가 강세 보였는데요. 6.79% 상승하면서 49,550원에 장을 마감했네요.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이 53,300원이시기 때문에 12월 중에 좀 주가가 계속해서 우하향 곡선 그리면서 내려왔는데 그 이전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일단은 오늘 상승 흐름 좀 나아졌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이지만 아직도 손실 구간에 계신 상황이네요. 좀 단기적인 전략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김민준 전문가님께 진단 부탁드려보도록 할게요. 김민준 전문가님, 한화솔루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단기 접근 포인트를 이제 이야기하셨으니까 뭐 신재생에 장기 투자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뭐 이제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분할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조금 신경 쓰인다. 네, 솔직히 뭐 이게 정말로 주주를 위한 건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인적 분할이 됐던 요즘 또 이게 유행이거든요. 요즘 갑자기 또 분할하는 회사들이 막 생겨나요. 그렇습니다. 네, 또 트렌드를 또 타는 것 같은데 주식시장이. 뭐 하나큐셀이 오늘 이제 하나솔루션이 올라갈 수 있었던 부분 자에서 하나큐셀 쪽에 좋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해서 매각 이슈가 있었고요. 텍사스 쪽에 있는데 매각을 거의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잘 키워서 잘 팔아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지 오늘 하나솔루션이 저는 태양광으로 조금 이제 부각되고 이 이슈가 있어서 가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전반적으로 화학 업종들이 오늘 좀 좋았습니다. LG화학, 대환유화, 뭐 하나솔루션, 뭐 롯데케미칼 화학 업종들이 좀 좋았던 이유가 벌어졌던 에틸렌 스프레드 격차가 중국에 지금 봉쇄령 완화가 되면서 내수 경기가 좀 활성화되게 되면 역시나 우리 화학 석유화학 제품들 수출이 중국 쪽이 많거든요. 좋아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화학도 바닥은 찍었지 않겠냐. 이런 리포트들이 좀 나오면서 부각이 된 것 같고 그 안에서 하나솔루션은 오늘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매각 이슈가 좀 더 부각이 된 것 같아요. 종목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거는 분할 이슈 이거 하나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반에는 조금 분할이 묻어가면 분명히 타격이 있어요. 타격감이 좀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LG화학을 생각하면 타격감이 있는데 설레가 뚜렷하죠. 네, 요즘 또 LG화학의 주가를 보고 나면 이제 시간이 분할 이슈가 있고 나서 한 2년이 흐른 뒤에 LG화학 주가는 또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죠. 털어내고 나니까 굉장합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까지를 이제 투자를 할 건지 이제 봐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님은 단기로 봐달라고 했으니까 간단한 것 같습니다. 박스권 하단은 45,000원이고요. 상단은 지금 상단 높이를 보게 되면 52,000원인 것 같아요. 조금 밑으로 잡으면 51,000원 정도. 지금은 딱 중간 부분까지 왔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1,300원 밑으로 내려와서 그렇지만 수급 상황이 좋지 않은데 오늘은 코스닥이 상당히 좋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나솔루션의 수급 상황은 괜찮은 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 달에 뭐 요즘에 연기금들은 뭐 기댈 데가 없고요. 연기금 솔직히 투자자들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좀 시장 조성자로서 방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외인 수급을 보거나 실적을 봤을 때도 호실적을 써놨고 4분기도 저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네. 신재생 쪽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유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단기 투자 관점이니까 뭐 시청자님이 명확한 것 같습니다. 박스권 하단 이탈 시에 45,000원 이달 시에는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상단 돌파로 과연 갔을 때 신고가 갱신이 가능하느냐?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박스권을 돌파하게 되면 적어도 55,000원 정도까지는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익률이 한 딱 10% 정도 나시는 거고 네. 신고가 돌파를 한번 노려보고 싶다. 이러면 이제 뭐 신재생 쪽에 이슈가 좀 뉴스플로우가 나와줘야 되겠죠. 네.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생각을 좀 하셔서 하시고요. 지금 5만 원이니까 결국 우리 시청자님이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박스권 상단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결정해야 돼서 지금은 박스권 상단 돌파가 된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단기 투자 관점에서는 신고가 언저리에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55,0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솔루션 살펴드렸습니다. 이 큐셀 부분에 대해서 ESS 요 매각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장 주가가 올랐죠. 자, 근데 뭐 그뿐만 아니라 사실 뭐 태양광이지 않겠습니까? 태양광 그리고 뭐 풍력도 오늘 괜찮았는데 이렇게 신재생 쪽 앞으로 전망이 워낙 좋은 곳이고 게다가 화학 쪽에 지금 업황도 조금 탈출구를 약간씩 찾아가는 분위기죠. 자, 그래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다는 점 감안을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지금 당장의 움직임은 어느 정도 박스권의 움직임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45,000원에서 한 51,000원, 2,000원 요 정도까지 해서 박스권인데 그 하단이죠. 45,000원을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손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래 구간의 가격도 한번 기억을 꼭 해두시고요. 박스권 상단 정도에서 매도를 하자면 매수가 정도니까 사실 거기서 만족하기 쉽지 않으실 것 같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 그때 신고가를 노려볼 수 있겠네요. 자, 그때의 가격은 한 55,000원 정도까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45,000원, 위쪽으로 55,000원 요 가격 구간을 꼭 기억해 두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하나솔루션입니다. 아네스님의 종목 진단 이렇게 진단 내용을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어떤 종목 나와 있는지 바로 맡겨보겠습니다. 진혜석 캐스터 알려주실까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고다연님이고요. 종목은 휴림로봇 3,000원에 20%. 손해보지 않고 나올 수 있나 싶어요. 초보인데 TV 보고 추천해서 지금껏 보유 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일단 차트를 살펴보니까요. 3,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 걸 보니까 오랫동안 물려 계신 상황이네요. 올해 9월 이전에 아마 매수에 들어가신 걸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는 좀 주가 계속해서 내림세 타면서 계속 조금 하향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일단 오늘 로봇주들 주가 흐름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뭐 유일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 상승 흐름 나와줬는데 휴림 로봇도 오늘 1.53% 소폭 상승하면서 11,995원에 장을 마감했네요. 일단 3,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들고 계시니까 비중이 적지는 않으신데 그래서 좀 손실을 많이 보고 계셔서 좀 어떻게 해야 손해보지 않고 나올 수 있나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랫동안 물려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진단을 해봐야 할지 김민준 전문가님께 진단을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김민준 전문가님, 휴림로봇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이제 설명을 좀 드리기가 난감한 부분인데 시청자님이 지금 3,000원에 접근하신 것은 이동평균선을 보고 사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최대한 추측을 해보면 올해 7월에 사셨거나 아니면 8월 정도에 사셨을 것 같은데 그때 로봇 테마가 괜찮았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로봇 AI 쪽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하니까 뭐 지금 이제 장애인분들 돕기 위한 로봇들도 좀 내놓고 식당에 가게 되면 이렇게 배달하는 로봇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처에 보이는데 휴림 로봇에 이번에 단기 수익률은 흑자를 썼습니다. 그런데 매출이라든지 실적 부분이 정말로 로봇에 근접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솔직히 좀 있고요. 예. 휴림 로봇 쪽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게 템이라는 겁니다. 근데 뭐 이 기술력 부분에 관해서 휴림 로봇에서 섭섭할 수 있겠지만 저희 이제 전문가들이 이토마토 여기 홀에서도 기업 IR을 진행하고 이렇거든요. 근데 네. 또 증권사를 통해서 따라가기도 하고 등등이 있고 내방을 하기도 하는데 이 휴림 로봇은 분명히 안 좋았던 점이 이 시청자님이 여기를 접근하셨을 때 공시를 좀 꼼꼼하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놓치는 부분이 신규 접근할 때는 오버행 이슈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놓치고요. 네. 그 다음에
조금 종목이 이제 테마단을 타는 부분들은 공시 부분이거든요. 뭐 전환사채라든지 전환사채 물량이라든지 예. 좀 체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때 당시에 불공시 법인으로 지정됐거든요. 그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예. 로봇이지 않습니까? 기업 내용은 간단한데 뭘로 불공시 공시법인이 됐냐? 마스크 계약 생산 자동화 설비를 한다고 해놓고서 그게 네. 200억 정도 되거든요. 예. 매출액 대비 116%였습니다. 근데 계약 해지했어요. 아, 그래요? 네, 상당히 타격감이 크죠 지금. 예. 매출액 대비 116%짜리 계약이 있었는데 계약 해지가 되고, 그리고 뒤에 불공시 법인으로 지정되고. 주가가 과연 갈 수 있을까요? 네, 갈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로봇에 대한 테마가 식어버렸죠. 그리고 로봇에 대한 테마가 다시 불이 붙는다고 한들 이런 노이즈가 끼었던 기업들, 지금 200억 상당이면 매출액 대비 116%짜리 계약이 네. 거짓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물론 전문용어로는 계약 해지지만 네. 그게 정말로 참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거기만 알고 있어요. 결과물은 계약 해지예요.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상단도 솔직히 실적이 전무한데 주가는 높다고 보고 있고요. 게다가 갈 때도 사실 휴림 로봇이 로봇주 가운데서도 너무 빨리 갔기 때문에. 네, 그렇죠. 단지 이제 회사가 자본 잠식 수준이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네네. 확실히 부채보다는 자본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이 회사가 지금 4년 연속 적자지 않습니까? 네. 내년에 적자를 쓰게 되면 관리 종목 지정이거든요. 5년 연속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올해도 적자를 쓰게 되면 내년에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이에요. 폐지. 3월에 이제 곡소리가 좀 날 텐데 네. 여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상장 폐지가 된다거나 이렇게는 좀 어렵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올해 지금 단기순이익을 3분기에 지금 적자를 어쨌든 흑자로 돌려놨고 네. 그 다음에 회사가 뭐 이렇게 문을 닫게는 자본금이 조금 많습니다. 회계장부 조작이 아니고 나서는 보여지는 걸로서는 자본 잠식 우려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없을 거예요.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보유해 가시는데 조금 더 아무래도 지금 경기 침체 국면에서 손절로 대응을 하게 되면 손실이 확정되니까 팁을 드리기 위한 과정이고, 단지 시장님이 이제 주가 상승폭을 3,000원까지 가져갈 때 비중이 지금 20%시잖아요. 예. 이런 소형 종목들, 좀 퍼포먼스가 좋은 종목들은 비중이 10%에서 15% 정도가 적당해요. 그래서 조금 잘 안 됐을 때 내가 차마 손절을 못 하겠다. 그러면 그 해당 비중에 다시 테마가 돌 때까지 좀 보유를 하고 다른 쪽으로 그 있던 자금을 좀 투입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네. 저는 인정을 합니다. 뭐 저도 전문가 생활을 하지만 다들 물타기를 막 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두 가지 뷰는 반등 시에 손절을 줄이는 부분하고요. 보유를 해가는 부분인데 반등 목표가가 3,000원까지 써지는 것은 좀 어렵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최대 반등 목표가는 2,300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2,300원 정도 이제 도달을 하게 되면 손실이 한 20몇 %가 되는데 예.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내년에 관리 종목 지정이라든지 이런 뭐 적자 부분, 폭, 그리고 로봇 테마가 내년 아마 3월 삼성전자가 움직여야 되니까 로봇에 대한 또 이슈들이 나와야 되니까 그때까지 보유를 좀 해보시고 리바운드 시에 종목 교체가 저는 타당하지 않겠나. 최대치가 2,500원까지는 보였는데 지금 예. 탄력성이 다들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무리라고 보여지고요. 목표가 리바운드 과정으로 2,300원 제시하고 2,300원 도달하면 포트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휴림 로봇 살펴드렸습니다. 로봇 관련주, 2022년 올 한 해에 정말 대표적으로 많이 거론됐던 섹터 종목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 로봇 테마가 초창기에 불었을 때 정말 크게,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 바로 이 휴림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 종목이 그렇게 급등을 했던 부담감 아직까지 물론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점이 4,930원까지 갔던 종목이거든요. 그에 비해서는 지금 거의 60% 가까이가 빠져 있는 모습이고, 현재 2,000원도 조금 밑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부담감도 있는 데다가 이 공시와 관련해서 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됐다는 이런 좀 아주 불안한 요인이 또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 좀 잃었다는 점. 그래서 이 종목에서 매수 가격 3,000원까지 바로 메우면서 손실 없이 나올 수 있다? 이거 좀 의문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손실을 각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그 지점도 한 2,300원 정도, 한 2,300원
2,300원 정도에서 끊고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실 각오를 하시고 2,300원 정도 가격 꼭 기억해 두시죠. 자, 이렇게 고다현님의 휴림 로봇 살펴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냉철한 접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전화가 들어와 있는데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선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한미 글로벌이고요. 네. 20%고요. 예. 45,500원에 샀어요. 45,500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요거 그러면은, 고점 찍고 조금 내려왔을 때 들어가신 네. 건가요? 그렇군요. 그렇죠. 네. 요거 뭐, 네옴시티 관련해서 굉장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요게 10,000원 단에 있었던 종목이 뭐 거의 5만 원 근처까지 갔으니까 좀 무시무시한 상승이 있었던 대표적인 종목인데, 이 주가가 그 11월 달에 있었던 고점입니다. 한 달 사이에 지금 거의 뭐 40% 가까이 빠졌네요. 네, 맞아요. 네, 하락의 속도가 워낙에 빨랐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도 이거 미처 대응이 좀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빨리 내려가면은 참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막막한 가운데 대응하기도 어려운데 계속 또 속도만 붙기 마련이죠. 자, 지금 손실이 많이 커져 있는 가운데서 3만 원 간신히 좀 지켜줬습니다. 자, 그러면 네. 지금 가장 궁금하신 포인트 어떤 점일까요? 아니, 제 가격은 올 수 있는지, 네. 저는 오래 갖고 싶지 않고 그냥 단타 치려고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그쪽에서 죄송한데. 좀 실패를 했군요. 네. 알겠습니다. 5만 원에서 그냥 나오려고 했는데, 네. 제가 이제 48,000원까지 가서 그때 음. 내려오고 이제 뭐 5만 원까지는 넘을 거다 그래서 들어갔었어요. 네. 그 네옴시티지에서 이게 1등주라고 해서 이제 믿고 네. 들어갔는데 이제 수급이 끝난 건지. 예, 알겠습니다. 참 네. 착잡한 심정이실 것 같은데, 자, 알겠습니다. 한미글로벌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 역시 속도도 급락할 때는 이렇게 빨리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한미글로벌 일단은 지금 내려온 건 내려온 거고 이제부터 어떤 선택을 해야 합리적인 접근이 될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김민준 전문가님, 한미글로벌 네옴시티 대표 종목이었죠.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다가 내려가는 속도도 너무 빨라서 대응을 미처 못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전략을 갖고 대응을 해야 될지 좀 살펴주실까요? 요즘에 이제 네. 시장이 어렵지 않습니까?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승의 파동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좀 길어졌어요. 네. 유동성 축소가 되다 보니까 유동성 확대 국면에서 굉장히 빠르죠. 그러니까 이 경기 침체 국면에서 주가가 뭐 움직이는 폭이 예전에는 한 달이었다, 뭐 2주였다 이러면 지금은 3개월, 6개월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파동이 짧아가지고 퍼포먼스가 좋은 쪽으로 우리 투자자들이 좀 가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네, 다른 데 가보니까 답답하더라.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전화 연결이 어렵게 되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일단 되게 솔직하세요. 네. 단타를 좀 하고 싶었다. 할 수 있죠. 저는 뭐 다 인정을 하고요. 주식시장이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네, 그거는 그 전문가가 잘못된 거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로 하게 되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단타를 하실 때 이제 보통 퍼포먼스가 좋고 주가가 상승폭이 좋은 것들을 택하시거든요. 네. 그래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상승폭이 나오기 전에 종목들을 선정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앞서서 뭐 우리 이창훈 계시지만 상담을 받으면서 예. 우리 시청자들이 손절 잘 못하고 물타기 네. 이렇게 해버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시청자님도 분명히 처음에 진입을 할 때는 5만 원을 노렸고 주가 내려올 때 이 손절 타이밍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왜 못했냐면, 자, 같이 보시죠. 우리 전화 연결돼서 21선에서 반등 나올까 봐 분명히 손절 못 하셨을 거예요. 여기서 한번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못 갔고, 네. 빈살라만 온다니까 빈살라만 오면 다시 한번 또 올라가 줄 수 있겠지. 가겠지. 예, 그래서 34,000원 정도에서 또 리바운드가 한번 나왔거든요. 41,000원. 여기가 마지막 기회셨어요. 왜냐하면 내려오는 파동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다 이게 기초적인 지식인데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는데 저는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아쉬운 측면은 이제 보통 주가가 이렇게 꺾이기 전에 주가 올라가기 전에는 골든 크로스의 선행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가가 이제 그랜베리 법칙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는 횡보를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데드 크로스의 후행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가가
확실히 이렇게 꺾이기 전에 또 기관 횡보를 하거든요. 지금 한미글로벌은 그게 지금 없죠. 그거 좀 찍고 그냥 내려온 파동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곧 한미글로벌은 리바운드 좀 나올 겁니다. 기관 횡보로 갈 거예요. 그 반증 요소가 또 뭐냐면 일단 네옴시티는 둘째 치고 네. 수급을 보시게 되면 제가 오늘 이 종목을 회원 방송하면서 봤는데 외인 수급이 요새 좀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네, 실질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보게 되면 11월 25일부터 들어온 흔적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네. 괜히 들어오진 않았겠죠. 112억이. 네. 예? 오늘은 좀 한 18억 정도 팔았던데 좀 들어왔고요. 지금 그러면 뭐 이들이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주가가 하락폭으로 가기 전에 눌림목 반등을 한번 노리겠다고 하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쳐보면 그때 41,000원까지 올라갔던 이런 뷰를 좀 노리는 것 같아요. 시청자님은 좀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주가가 조금 낮은 상단이면 저는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주가가 지금 10,000원부터 48,000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예. 낮게 봐도 15,000원부터 출발을 해서 50,000원까지 갔으니까 300%가 넘게 갔거든요. 그 고점 상단에서 잡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오래 보유하시면 손절을 더 못 하실 것 같아요. 주가가 하다못해 20,000원 정도였다, 뭐 25,000원 정도였다, 그런 보유를 한번 해보시죠.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1,000조 가까이 된다고 하니 넘어간다는 소식도 많거든요. 네. 또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고, 저도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을 이제 추천도 해보고 잡고 있는데 저는 명확하거든요. 네. 손절 라인을 잡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시청자님과 좀 틀린 것 같거든요. 그거는 손절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리바운드 과정이나 뭐 데드크로스로 가기 전에 후행성 기관 횡보가 나올 때 탈출을 못 하시면 좀 어렵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옆으로 좀 기다가 주가가 리바운드 폭이 나올 텐데 리바운드 폭이 정말로 한 37,000원 정도까지만 나와줘도 다행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30,000원이니까 25%가 올라야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시장 국면에서 쉽지 않죠. 실질적으로. 제일 합리적인 리바운드 포인트는 34,000원입니다. 20일 정도까지 선까지 반등세가 가장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결정을 하시고 이제 받아들이십시오. 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보유해가지고 끌고 가버리게 되면 문제가 분명히 생겨요. 네. 왜냐하면 한미글로벌이 뭐 1등주라고 하는데 실적이나 이런 부분인데 후발주자 찾기에 분명히 나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옴시티 안에서도 또 다른 섹터들 부각이, 그러니까 중국 관련된 주들도 영상 콘텐츠만 부각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진행돼 버릴 공산이 크기 때문에 주가를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을 저점으로 삼고요. 지금 오늘 저가 부분에서 조금 더 밑에 30,000원 이탈 시에는 내가 손절을 하겠다 생각을 하시고 반등 목표가를 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등 목표가는 지금 비중이 20%니까 1, 2차로 나눠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는 34,000원 제시 들어가고요. 2차 목표가는 37,000원 제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포트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장님 한미글로벌 가지고 계시면서 고생하셨고요. 많이 좀 내려왔습니다. 가격을 이제 냉정하게 딱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30,000원을 이 종목이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 과감하게 손절 생각해 주시고요. 손절가 30,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목표 주가는 두 번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1차 목표 주가 34,000원까지 보시고 거기를 잘 뚫어내게 된다면 37,0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실을 각오해야 되고 그리고 나와서 손실이 난 내용들은 다른 종목에서 조금 더 기회를 노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포트 교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쪼록 기운 내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종목 진단 받아봤습니다. 한미글로벌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한미글로벌 앞서 뭐 언급해드렸지만 이 네옴시티 관련된 이야기, 뭐 거기 엮여있는 종목들이 정말 많았죠.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한미글로벌처럼 폭발력을 보여준 종목이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종목에서는 항상 이렇게 투자하시는 경우들이 꼭 생겨요. 뭐 워낙 잘 가다 보니까 나는 욕심 부리지 않을 거야. 조금만 먹고 빨리 나올 거야 라고 무턱대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크게 물리는 경우들이 꽤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들어가는 타이밍도 조심해서 신중하게 들어가셔야 되고 그럴 때는 항상 또 손절하는 가격도 라인도 철저히 계산을 세우고 들어가야 된다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혼자 그 기준을 세우지 못한다면 저희에게 종목 진단 항상 또 올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종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지윤이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자, 사마네트웍스 진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사마네트웍스 매수가부터 볼게요. 2,9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5% 비중입니다. 일단 현재 주가 3,445원. 이 사마네트웍스의 경우에는 오랜만이네요.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일단 축하를 드리고 질문을 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좀 더 보유해도 되는지 매도가도 궁금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사마네트웍스 얼마 전 10월 13일에 저점을 2175도로 잡고 나서 이 저점 대비 벌써 거의 6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많이 올라왔는데 수익도 마침 보고 있는데 시장이 또 언제 내려갈지 모르니 여기서 팔아야 되는 건 아닌가 이제 고민을 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과감하게 또 이제 수익 보고 빠져나와야 될지 조금만 더 욕심을 부려봐도 괜찮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사마네트웍스 오랜만에 수익 보고 있는 종목인데 더 수익을 끄집어 올릴까요? 아니면 여기서 팔고 나와야 될까요? 지금 뭐 빨리 상담하면 한 종목 더 상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영상 컨텐츠 보고 진입을 하신 것 같거든요. 네. 사마네트웍스의 기업 내용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최근에 보니까 뭐 좀 찾아보니까 라이센스 계약을 좀 했네요. 뭐 드라마 금수저 네. 다 이런 부분들 웹툰입니다. 네, 웹툰 기반이고 웹툰에 금수저가 있는데 이거 뭐 요즘에 웹툰 기반 굉장히 잘 나가네요. 네, 웹툰 뭐 재벌집 막내 아들도 웹툰이에요. 예. 네, 다 웹툰인데 그리고 이제 뭐 이거를 코넥트 이런 드라마 것도 있던데. 제작을 예. 잘 해놨다는 부분이 좋은 것 같고요. 네네. 지금 시청자님 왜 이 종목을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냐면 진입을 잘 하셨어요. 네. 바닥권에서 상승뷰 보고 기간 행보로 2,900원, 800원을 갈 때 여기서 진입을 딱 하셨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딱 원칙적으로 하신 거예요. 1차 파동 보고 기간 행보 보고 기술적인 거 한번 진입해 보고 영상 컨텐츠 부각되니까 한번 잡아보겠다. 네. 전부 다 괜찮죠. 그리고 아마 실적도 보셨을 거예요. 사마네트웍스의 실적이 내년에도 좋아지는 쪽이거든요. 네. 영상 컨텐츠 종목들 보게 되면 밸류를 어디까지 줘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마네트웍스는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11배 정도고. 왜냐하면 내년에 보시게 되면 실적이 지금 올해 104억인데 내년에 141억이에요. 소형 종목에도 또 가이던스가 나와 있다는 거죠. 이런 라이센스 계약들이 장기 계약을 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 고민을 시청자님 하시냐면 월봉을 보시겠는데 이게 월봉 모습이거든요. 21선에 딱 막혀 있어요. 네. 저한테 묻고자 하는 게 여기 돌파할 수 있느냐. 이제 이거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예. 지금 파동의 모양을 보게 되면 돌파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 영상 컨텐츠 종목들이 좀 보니까 레몽레인이라든지 뭐 위즈웍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를 좀 보시게 되면 많이 좀 빠졌어요. 네. 이제 지금은 먼저 선행주자로 출발했던 종목들은 다 내려왔고 어제 11% 빠졌는데 오늘 보니까 오늘 4.7%가 빠졌거든요. 야.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아까 선정을 안 하신 게 잘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드리고자 했던 말씀이 참 우리 시청자분 전화 연결되신 분이 또 안타까운데 이 지금 사마네트웍스를 안 잡고 이 시청자분이 레몽레인을 잡았다. 그럼 똑같은 결과물이에요. 근데 후발주자에서 아직 못 갔던 사마네트웍스를 바닥에 잡았잖아요. 더뎌서 못 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문제는 안 생긴다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대응 방법이 두 개입니다. 변곡점을 돌파를 할 수 있느냐, 네. 아니느냐 이 부분이겠죠. 우선 저도 요청하니까 같이 있지만 영상 콘텐츠가 내일 뉴스프로를 탈지 안 탈지는 몰라요. 네. 이 부분은 알 수 없는 것 같고 웹툰 기반의 그 드라마 제작에 계속적으로 본물을 이룰 것이냐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계약건들이 많이 돼 있고 이제 히트가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드라마 시청률에 따라서 이런 영상 콘텐츠들은 좌지우지가 많이 됐기 때문에 특히 나와봐라. 네, 재벌집 막내 아들. 네. 뭐 이번에 최근에 영화 관련된 종목들 아바타 네. 뭐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 흐름이 사마넥터스가 기존의 영상 콘텐츠 종목들과는 다른 추세를 보인다. 그럼 좋은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익절가를 잡고 가시는 게 좋아요. 지금 사마넥터스가 올라왔던 부분을 보게 되면 눌림목은 21선까지 진행이 됐고 지금 5일선 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눌림목이 21선까지 진행돼 버리면 우리 시청자님 지금 벌어놓았던 걸 다 잃습니다. 지금 수익률이 18%에서 19% 정도 되시는데 5일선으로 이제 트라이를 좀 보게 되면 5일선 조금 밑에 3,200원. 그래도 수익률을 한 12% 정도는 지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5일선 타기로 접근 방법을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런 부분도 있어요. 오늘 돌파를 하려다 못했지 않습니까? 예. 내일도 돌파 시도가 한번 나올 겁니다. 내일 절반을 비중을 터는 게 가장 현명하고요. 최종 제가 봤을 때 매도 시점까지는 한 4,000원까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부터
수익률이 한 더 13% 정도는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일 5일선이 이탈해버리게 되면 우리 시청자님은 수익률을 많이 까먹기 때문에 익절가는 3,200원 제시도록 하고요.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전략 매도에서 챙기고 위로 돌파 시에는 제가 봤을 때는 최종 매도 목표는 4,000원 정도로 잡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사마 네트워크스 살펴드렸습니다. 익절 가격, 오랜만에 익절 가격이라는 말을 하네요. 3,200원 좀 잡아주시고 만약에 돌파를 잘 해주고 올라가게 되면 4,000원까지 노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사마 네트워크스 지훈이님의 종목이었습니다. 진단 내용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진단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장 이야기, 시장 전략을 한번 구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전문가님, 내일장 시장 공략 포인트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다행히도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왔었는데 그때 시장이 좀 하루 출렁했는데 뭐 어찌됐건 CPI가 지금 낮게 나왔습니다. 가이던스 7.3이었는데 7.1이 나왔고 뭐 재화 부분도 좀 물가가 소비 둔화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제 생각인데 뭐 서비스에 대한 소비 둔화도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연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근원 소비자 물가랑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떨어졌어요. 6%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언젠가 중립금리가 연준이 원하는 게 2.5%고 지금 금리가 이제 뭐 내년에 5%가 된다는 게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5%로 잡게 되면 아직도 금리보다 물가가 높은 상황이잖아요. 이 물가가 이제 금리로 역전 현상이 발생되는 데드 크로스가 일어나는 구간이 저는 시장이 좋아진다고 보는데 그게 언제쯤일지는 예측을 할 수 없고 단지 이제 키는 FOMC의 이제 최종 금리로 넘어갔습니다. 내일 이제 오늘 밤인데 우리 한국 시간은 새벽 2시에 나오는데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정책적 스탠스를 명확하게 좀 해주느냐 방향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 투심 또 주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최종 금리 부분이 몇 프로가 되는데 5.25냐 뭐 5.5냐 이런 거를 좀 방향성 제시를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꾸 가능성을 열어두니까 시장의 투심이 계속 흔들리거든요. 왜냐하면 최종금리가 끝난다고 해도 최종금리 유지 기간에 대해서는 또 밝히지 않을 거란 말이죠. 최종금리가 뭐 5.25에 마무리된다고 한다. 6개월 유지할지 1년 유지할지 그 부분이 알 수 없어요. 단지 CPI에 대한 부분이 내일까지 이어질 수는 절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표지 않습니까? 단지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이 효과를 보고 있구나. 약간 시차가 발생하는데 그 효과물이 나왔다는 걸로 끝나는 것 같고요. 내일 FOMC에서 예를 들어 제롬 파월 의장이 또 엉뚱한 이야기 같은 거 하면 시장 투심은 급격하게 흔들립니다. 오늘 외국인들 스탠스를 보게 되면 어제 명인이 복귀에서도 그런 말 했는데 참 편해요. 어제 선물 계약 7,000계약 매도했는데 오늘 장 초반에 6,700계약 매수세로 돌려쓰고요. 다시 축소폭 내리면서 어제 현물 매도했던 거 오늘 쇼커버링 치면서 코스피 코스닥 현물 매수로 바꿨어요. 선물 계약수가 거의 2,900개까지 확 내려오더라고요. 장 오후에 되니까.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대응이 안 되거든요. 결국은 시황을 좀 보면서 덜 먹고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가는 매매를 하라는 게 아니고 방향성을 따라가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오늘 그래도 좋았던 점은 원달러 환율이 1,300원 밑으로 내려왔다는 점. 내일 또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로 계속 갈 수 있는지 피슈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연준의 가장 스탠스가 좋게 나오는 코멘트는 이런 부분이죠. 좀 본인들의 치하를 하는. 결국 우리가 맞았지 않냐.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 4번 했는데 물가 내려가고 있다. 시간 조금 투자하면 더 좋은 쪽으로 갈 거다. 이렇게 하고 2월에 이제 조금 살펴볼게. 그때 가서 뭐 이런 코멘트들을 하면 불확실성 제거가 전혀 안 되죠. 그렇게 되면 또 등락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순환매는 상당히 빠릅니다. 굉장히 빠르죠. 굉장히 빠른데 쫓아갈 수 없다고 저는 보여주기고요. 그 다음에 종목들 상승 탄력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단지 오늘 정상적으로 시장이 유지됐던 부분은 코스피 쪽을 보게 되면 역시나 주도주 쪽,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신재생 종목들 외에 몇몇 종목들, 제약바이오,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주도주 쪽에서 포진이 됐어요. 중국 관련된 주라든지 영상 콘텐츠라든지 이렇게 다 뒷전으로 밀렸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테마단이 어디고 주도주가 어디였다는 것은 구분이 된다는 것이고 시청자분들은 당연히 투자 기간을 철저하게 길고 확보하면서 주도주 쪽으로 공략을 해야 되겠죠. 저는 뭐 테마단을 공략할 수 있는 자금도 좀 넉넉하지 않다고 보여져요. 여기서는 이제 인내심 싸움이고요. 섹터는 봤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뭐 상승 탄력 좋았던 반도체 부품, 신재생, 그리고 내년에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리오프닝도 투자가 좀 괜찮습니다. 리오프닝, 건설기계, 자동차까지 한번 우리가 윤심 있게 봐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민주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오늘 마련한 시간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